저는 오늘 무등산 케이블카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왜 이것이 우리 광주 시민사회에서 공론화되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앞에서 기조발제 하신 분들께서 광주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여러분 그 광주형 일자리에서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된 줄 아시나요? 60 몇 개일 겁니다. 600개인가요? 그런 정도밖에 창출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미래형 산단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좋긴 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인가,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 산업에서 생긴다. 그리고 내수 경제도 우리 서민들의 삶과 생활과 직결되는 내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곧장 우리 그 서비스 관광 산업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 비율이 70%가 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K 관광 휴양벨트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3조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조 원이 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을 때 우리 광주는 여기에서 완벽하게 소외당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향후 관광 트렌드를 10가지를 정했어요. 10가지를 정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네 번째가 로컬 시대 지역 관광의 진화입니다. 그리고 관광할 권리, 모두가 즐기는 여행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이나 어린이들도 차별받지 않는 이런 관광이 앞으로 관광 트렌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째가 여기도 지역 관광입니다. 하나씩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 고유성에 대한, 그러니까 현지 관광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호하는지를 봤을 때 압도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 관광에 참여하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지역 관광이 불모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역 관광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우리의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의 관광의 현실은 어떠한가? 2021년 국민여행조사에서 여행지별 국내 여행 횟수를 조사했습니다. 광주가 꼴등입니다. 심지어 세종만 또 못합니다. 울산광역시만 또 못합니다. 제가 복합쇼핑몰을 처음에 전국적으로 화제를 만들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전국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 하나도 없는 광역시다, 이렇게 했더니 전국에서 반응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놀랍다, 이랬었는데요. 이것 또한 이렇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전국에서. 전남은 한 4위 정도 됩니다. 전남으로 오는 그 무수한 관광객들이 광주는 다 패싱해버립니다. 1인당 그 여행지별로 얼마나 하루에 지출을 하느냐, 광주 10,000원입니다. 제가 멀리 있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전국 꼴등입니다. 요새 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문객 숫자 파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유행하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방문자 수를 봤습니다. 이거 KT 이동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봤는데, 여기 밑에 세종이 있고요. 울산, 광주입니다. 여기 지금 광역시만 나와 있고 도는 안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렇게 돼 있고 경기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전라남도, 충청북도 다 위에 있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빅데이터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서울로 학교 보내신 자녀분들 많잖아요. 그 자녀들이 광주에 내려와서 KT를 쓰면 다 잡히는 거예요. 인구 140만이 넘는 광역시의 빅데이터의 방문객 수가 전국 최하위라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면 전 국민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가? 압도적으로 무등산입니다. 광주하면 무등산이죠. 뭐 제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무등산을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의 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 단체에서 꾸준히 이 추진을 해왔던 내용입니다만 이 복합 쇼핑몰이 임동 부지에 더현대가 들어서고요. 더현대는 광주광역시 추산, 시청 추산 방문객 3천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에는 그 신세계 스스로 목표 방문객을 연간 3천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도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광주 주요 관광객 연간 300만 명이 안 되죠. 300만 명이 안 되는 도시에 6천만 명이 방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순간. 그러면 이 6천만 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쇼핑만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할 겁니까?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 지역상권 말살된다.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지역상권을 말살시키지 않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대책이 될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진정한 길인가? 아니면 복합 쇼핑몰에 들어왔을 때 이 엄청난 방문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좀 더 개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케이블카는 무등산을 살리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무등산은요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산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무등산 지켰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무등산을 살려왔습니다. 무등산은 살려야 될 산이지 그대로 방치해야 될 산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등산 사랑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황폐화된 무등산을 지금처럼 살려놓고 국립공원으로 만들어놓고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만들어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무등산을 살려야 합니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치해야 되느냐?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양파크 호텔 369억, 이자만 18억 주고 이용섭 시장 때 샀습니다. 이걸 왜 삽니까? 지금 이 돈 그대로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왜 샀습니까? 뭔가 보존을 해보자. 무등산은 이런 시민단체들의 어떤 대안 없는 어거지 쓰기, 거기에 시 행정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몰리듯 산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광주 시민들의 혈세가 사라져간 것이잖아요. 우리 광주 행정이 이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까지도 광주 관광객 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또 살려야 됩니까? 원호사 지역, 아까 말씀하시던데, 무등산 산장호텔이라고 하시던데요. 무등산 산장호텔, 그거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무등산장 부근도 아직 식생이 복원돼야 될 곳이 많습니다. 수말리 너와나 목장 훼손지, 군용도로, 또 비법정 등산로, 통신탑, 군부대, 이거 그대로 보존할까요? 그냥 무등산 보호만 할까요? 이거 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무등산 살려야 됩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게 무등산을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무등산을 살리려면 케이블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돈이 있어야 인심이 나는 것이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무등산을 살립니까? 그 신양파크 호텔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게 과연 무등산을 살리는 것입니까? 또 하나의 흉물이 생겼잖아요, 지산유원지에. 그래서 케이블카를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무등산 살리기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군부대를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나는 우리 환경단체,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군부대 이전하고 정상을 개방한다는 것을 쌍수 들어서 환영하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상을
군부대를 이전시켜서 거기 정상을 개방을 하면 환경이 보호됩니까? 파괴됩니까? 그 이율 배반이라는 거예요.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군용도로를 자연화시키고 식생을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니까요. 거기에 도로를 뚫어가 지금 있는 도로를 축소시키고 기존의 그 탐방로들, 등산로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화해야 돼. 이게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왕봉길도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케이블카는 그 친환경 공법으로 시공을 해서 지주 개수를 최소화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방공포대나 통신탑 이런 것들이 이전될 때 이런 이전 부지를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무등산도 살리고 광주 경제도 살리는 하나의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케이블카의 해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집계한 것은 일본에 29개, 중국에 15개, 호주에 4개, 여기 국립공원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구 혹자는 국립공원에 무슨 케이블카냐 라고 하시던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2,600개가 있습니다. 스위스 450개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 케이블카는 운영 중입니다. 여기 그 알프스 융프라우에 6.5km 아이거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이게 완공돼 2020 가장 최근에 완공된 것이죠.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아이거 북벽이라고 하는 1,800m의 그 거대한 직벽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없죠. 근데 지금 이번에 설악산에서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가 했잖아요. 설악산의 자연과 무등산의 자연을 비교해 보시면 설악산은 그 케이블카가 설치됨으로써 환경에 훼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반론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무등산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리산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호주의 레인포레스트는 1억 2천만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밀림입니다.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근데 왜 무등산에는 안 돼요? 왜 이게 무등산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 한 가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이 케이블카 운영 수익을 원시림 보호에 재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업자들 배불려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테이블 마운틴이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세계 7대 자연유산입니다. 1,500여 종의 식물, 멸종 희귀동물들이 여기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관광객들이 360도 회전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1,087m 이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한번 유튜브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인지. 이런 자연유산에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이경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 콜롬비아는 2004년도에 케이블카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대가 다 높기 때문에 이 언덕길 이런 버스나 이런 걸로 다니려면 막히고 기름도 많이 들고 환경도 오염되죠. 근데 이때 이 케이블카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하루에 2만 명을 이용합니다. 이거를 불가리아에서도 라파지에서 모방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 이런 케이블카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 서울에 있는 지하철 같은 게 이 라파지에서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완전히 대중교통수단이에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여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2017년 베를린 국제정원 박람회에서 이 국제정원 박람회 지구에 케이블카를 도입을 합니다. 자, 엊그제 신문에 나온 겁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이죠. 뉴스에 크게 나왔죠. 여기 남산, 그러니까 여기 명동역에서부터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설치하겠다. 근데 이거 예산이요, 400억이에요. 우리 신양파크 호텔 살 돈이면 이거 달아요. 저희 자료집에 보니까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무등산을 쑥대밭을 만들고 몇 조가 들어가지고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남산
남산타워에 이게 생기면 얼마나 명물이 되겠습니까? 그 대중교통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바로 올라가요. 이게 친환경이죠. 우리 광주의 예산 낭비의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우리 무등산 지산유원지 빨리 가게 만들겠다고 지산 IC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쪽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왼쪽으로 나가야 될 걸 오른쪽으로 바꿨습니까? 그래가지고 77억 허공에다 날렸죠. 이게 우리 광주 행정이에요. 정말 웃기지 않으십니까? 이걸 광주 밖에 분들이, 서울 사람들이 이런 행정을 보면 도대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77억을 허공에다 뿌렸잖아요. 신양파크 호텔 369억. 그리고 이런데 지금 시민단체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걸 생태호텔로 리모델링 하자고 그러잖아요. 400억이 들어갑니다. 이자 18억 들어갑니다. 생태호텔 연간 운영비 17억 들어갑니다. 명동에서 남산 곤돌라 만드는데 400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리모델링비면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광주는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의 장점, 오히려 도시의 교통 부담을 지속 가능하게 덜어줍니다. 정체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관광 수단이면서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간혹 케이블카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좀 도시의 흉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충분히 가능한 우려죠. 근데 그 디자인을 지주나 그 캐빈이라고 그러죠. 타고 다니는 그 캐빈, 이런 것들을 좀 아름답게 디자인하면 이것이 도시의 하나의 그 명물로 자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카는 특히 어떤 기름을 태우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한 군데에서만 전기를 이용해서 이걸 케이블을 돌려주게 되면 아무런 그 매연이나 소음 없이 도시 전체를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발상의 케이블카에 대한 막연한 그 어떤 이런 두려움 대신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좀 감성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무등산의 무등이라는 말이요, 불교 용어로 평등이란 말조차 필요 없는 대단히 평등한 상태, 그런 상태가 무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등산에 등산 좋아하는 아저씨들만 올라가게 해서는 안 되죠. 평생 우리 무등산 바라만 본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케이블카 타고 무등산 정상에서 광주 시내 한번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젊었을 때 주상절리에 올라서 그 눈꽃에 그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한 번 더 보고 싶답니다. 어떤 우리 아주머니께서. 지금 근데 무릎이 안 좋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에게 무등산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한 번 더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 가족 동반 여행지가 되려면 케이블카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저씨들만 가서 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내려와서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가족 동반 여행을 하자는 거죠. 중국에는 명산과 기산들이 많잖아요. 이 후난성의 장자제시, 거기 이 케이블카가 설치되니까 가족 동반 효도 관광 1순위로 발돋움합니다. 무등산도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집에만 이렇게 징하면 한번 나가자는 거예요. 가서 무등산 케이블카 타고 주변에서 카페도 한번 들리고 이렇게 가족 화목에 화목을 지켜주는 그런 우리 마을의 안산, 뒷산, 이게 무등산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아까 무등산 케이블카는 경쟁력이 없다. 전국에 널린 것이 케이블카인데 이게 무슨 뭐 또 케이블카냐.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도심 1187m 도심에 위치한 이 무등산의 가치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국립공원을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 지하철 타고 가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케이블카 타고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왜 경쟁력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뭐 목포 해양 케이블카도 우리 지금 목포 간다고 그러면 목포 가면 케이블카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목포 가면 케이블카 타고 와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전에는 목포 가면 별로 볼 게 없었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회나 한 그릇 먹고 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목포 가면 무조건 케이블카. 이제 광주 오면 무등산 케이블카. 그러나 해양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려다 보면 다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무등산은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단풍, 설경, 응? 푸르름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으면 케이블카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증심사에서 무등산 뭐 장불제나 이런 식으로 케이블카를 달아가지고는요 경쟁력이 없겠죠. 우리가 무등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등산까지 접근하는 방법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등산까지 어떻게 갈 거냐? 자가용 타고 가고, 시내버스 타고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하철 1호선 만들어가지고 예산 낭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호선 짓고 있죠. 자, KTX 타고 와서 송정역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 1호선 딱 타고, 그 아시아 문화전당에 딱 내려서 그 전국에서 제일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아시아 문화전당 한번 둘러보고 거기서 케이블카 타고 군부대 이전지로 가자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획기적인 발상을 하자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대중교통 기능을 케이블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복합 쇼핑몰 들어오면 신세계 일대가 마비된다 어쩐다 난리들인데 그래서 광주 천변으로 도로를 뚫는다 뭐 KTX 역에서 광주역까지 선로를 지하로 깐다 뭐 10조가 들어간다 이러는데요. 이런 케이블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대중교통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산은 산대로 놔둬야지 산은 산이다. 손대면 훼손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다. 국립공원은 냅두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유해식물들이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그 이상한 식물, 외래 식물들 그리고 가축들, 뭐 염소들, 너하나 목장지 그게 파괴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 염소들이 못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뜯어먹어 버리잖아요. 이런 가축들이 이 무등산에 침범을 해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또 그냥 놔두면 산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근에 우리 산불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 비법정 등산로 아무리 그냥 냅두면 사람들이 냅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등산로 만들어가지고 등산하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립공원은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무등산의 역사는 우리 시민의 손으로 무등산을 살려내 왔다. 세계 지질공원 유네스코에서 권고사항도 뭐냐면 방문객 센터를 늘려라. 홍보와 교육을 강조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하면서 이러한 권고사항을 줬어요. 이것과도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질공원을 홍보하고 자연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저는 케이블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등산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써먹어버리자 이게 아닙니다. 무등산을 문화관광유산으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산으로 만들어가지고 후대에 물려줘야지 짐덩어리로 물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기정 시장께서는 케이블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수소트램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큰 오해입니다. 수소트램은 물론 휘발유를 안 태우니까 매연은 안 나겠죠. 배터리로 가니까. 그렇지만 뭐 연료만 그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이게 친환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도로, 그 군용도로를 복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문객 수는 늘어나고 그 도로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 파괴된 상태로 고착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등산을 살리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뭐냐면 지금 광주에는 킬러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뭐 중앙공원도 좋아요. 양림동 마을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확실한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 콘텐츠가 뭐냐? 무등산이에요. 무등산 하면 케이블카예요. 그래야 가족들, 노약자들, 여성들 누구나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소트램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냐? 예, 무등산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무등산의 생태를 복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여야 됩니다. 우리는 무등산을 그냥 상업적으로 개발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무등산을 살리기 위해서 무등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이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밥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무등산 정상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땅을 이렇게 밟게 되잖아요. 이걸 보고 다밥이라고 합니다. 다밥이 많아지게 되면 식물들이 살 수가 없고 여기에서 이제 흙이 자꾸 침식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정상부가 훼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밥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돈을 쓰면 됩니다. 친환경 데크나 친환경 매트를 깔면 다밥이 생겨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다녀도 그 밑에 생태계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무등산 케이블카는 관광 케이블카, 뭐 대중교통 케이블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광과 대중교통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하면 그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이런 걸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 발표하신 분께서 무등산 하지 말고 무자를 어자로만 바꿔서 어등산 케이블카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가 그거는 비현실적인 말씀이고 해설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자, 어등산에 복합 쇼핑몰이 생겨서 전국에서 연간 3천만 명의 방문객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만 돈 쓰고 거기서만 있다 거기서만 가버리는 것을 막고 광주 시내 전 지역으로 이 관광객들을 퍼뜨려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좀 먹고 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등산 케이블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무등산 케이블카를 어등산에다 만들자. 그러면 그냥 거기서만 놀다 너희들끼리 가거라. 그리고 또 볼 거 있으면 저기 서해안으로 빠져라. 전남으로 빠져라. 이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많은 관광객을 우리 시내 전역으로 퍼뜨려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특히 또 우리 구도심, 충장로 이쪽 상권 살리기 위해서는 무등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뭡니까? 고릴라입니다. 고릴라. 우간다에 있는 멸종위기종 마운틴 고릴라입니다. 몇 마리 안 남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고릴라 관광산업입니다. 고릴라 관광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밀렵을 하던 밀렵꾼들이 지금은 뭘 하냐면 이 고릴라 보호 가이드를 합니다. 고릴라 관광 가이드를 합니다. 국립공원 보호 직원이 됐어요. 이렇게 역발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릴라와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차단하고 밀렵꾼들을 쫓아내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관광산업화에서 돈이 되니까 그 돈으로 밀렵꾼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좋은 생태 환경을 주고 또 고릴라를 보호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숲 생태계 전체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멸종위기종의 마운틴 고릴라가 지금 다시 부활의 날개를 폈습니다. 우리 광주도 무등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의 편협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무등산이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특히 우리 구도심 살리고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영업자들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하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석하지